이 CPU가 오버클럭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오버클럭 마진이 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압 다이어트도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점수 똑같네. 소울시커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지금 장착된 CPU가 250K인데 굳이 요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270K를 공냉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냉을 쓸 수 있는 그런 언더볼팅이나 전력 제한 세팅을 제가 올려드릴 건데 270K 하기 전에 250K도 일단은 언더볼팅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두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걸 진행하게 됐습니다. 굳이 250K를 언더볼팅이 필요할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250K가 공냉 쿨러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250K를 가져다가 뭐 SFF나 이런 작은 사이즈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한 메인보드는 Z890 어로스 엘리트 듀오 X 보드고요. 바이오스 버전은 F1 버전입니다. 초기 버전이고요. 지금 일단 장착된 쿨러는 듀얼 타워 공냉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정도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어드밴스 모드에서 기본 옵션에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인텔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 이 250K가 159W의 전력 제한 수준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드에 따라서 159W의 최대 성능을 뽑아내는 보드도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보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올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언래시로 풀면은 이 CPU의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 전력이 증가를 한다. 한 200W, 200W 초반대로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상태에서 CPU 배수를 오버클럭 했을 때 240W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드려서 솔직히 그 정도로 쓸 거면은 공냉 쿨러로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공냉 쿨러로 쓰실 거면 전압을 오토로 쓰지 말고 전압을 따로 잡아서 전압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압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테마는 언더볼팅이에요. 그래서 언더볼팅 쪽으로 접근을 할 건데 언더볼팅이라고 하면은 CPU의 전압 로드라인 자체를 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스템이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CPU를 굉장히 안전한 범위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전력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는 게 우선입니다. 인텔 디폴트 세팅을 꺼주시고 그리고 전력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시스템이 소비 전력이 159W인데 159W보다 더 낮은 전력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드밴스드 CPU 세팅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키를 위를 툭 누르면은 이제 제일 아래로 내려와요. 여기서 보면은 터보 파워 리밋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Enable로 바꾸고 그러면 패키지 파워 1번, 패키지 파워 2번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제한을 걸 전력 수준을 와트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의 전력 수준을 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159W면은 싱글 타워 공냉 쿨러로도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언더볼팅 한다 그러면 싱글 타워 공냉 쿨러가 아니라 더 작은 LP 사이즈 플라워 타입 뭐 이런 쪽에 쓰실 거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AMD에서 65W의 TDP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실제로 부스트 시켰을 때 소비 전력이 88W 정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PL1하고 PL2를 이렇게 88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부팅이 됐고 전력 제한 수치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TDP보다 줄이는 경우는 안정성 테스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정규 스펙보다 더 낮은 성능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CPU의 전압 로드라인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전력 제한이 제대로 걸렸는지 보고 점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 건데 지금 PL1, PL2 전력 제한 88W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소비 전력이 88W에서 돌아가죠. 듀얼 타워 공냉 쿨러 상태에서 온도는 50도 정도 나오고 중요한 건 이제 클럭인데 이게 전력 제한만 걸게 되면 클럭이 굉장히 다운돼서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게 159W까지 올라가야 되는 CPU인데 159W도 못 쓰게 되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럭이 굉장히 다운돼서 돌아가고 클럭은 다운됐지만 코어 숫자 자체가 18개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은 22,000점 정도 나와주는 모양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 제한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전력 제한만 걸게 되면은 분명하게 성능 하락을 동반한다. 그래서 전력 제한을 걸고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성능 하락을 감안하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코어를
올코어를 다 부스트 시키는 올코어 부스트 상태에서 성능 하락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게임 환경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 게임이 88W 이내로 구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전력 제한을 88W로 걸었을 때 게이밍 성능에서는 크게 성능 하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게임에서는 그런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게임만 할 거면 이 CPU 안 쓰잖아요. 작업 용도를 병행하기 위한 CPU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작업 성능에서 디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까지 챙기려면 결국에 CPU 전압 로드라인을 건드려주는 그런 언더볼팅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은 다시 바이오스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력 제한이 아니라 언더볼팅 측면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언더볼팅 하실 때는 전력 제한을 그냥 풀어주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언더볼팅 하더라도 원하는 전력량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언더볼팅 세팅이 끝난 다음에 전력 제한을 걸면 됩니다. 전력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언더볼팅을 접근하게 되면은 세팅이 정확히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언더볼팅을 먼저 잡고 그러고 나서 원하는 전력 소비량 정도로 수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일단 언더볼팅을 할 건데 이 시스템이 53배수, 46배수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일단 박아 놓을게요. 언더볼팅이란 사실상 수동 오버클럭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53배수, 43배수 기준으로 내가 전압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디폴트 상태에서 이 소비 전력량이 대부분 1.25V 정도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이 시스템 수율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코어 볼티지 모드를 픽스드 V코어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압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디폴트가 1.3V로 되어 있네. 1.3V인데 제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PU가 오버클럭 마진이 꽤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54, 55, 56배수가 순정 전압 이내에서 가능할 거다 했는데, 순정 전압이 1.3V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53배수를 할 거면 전압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전압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V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전력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제한 해제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의 코어 클럭을 최대한 발휘하려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W 정도 쓴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 지금 한번 돌려볼게요. 1.2V로 낮췄으니까 일단 P코어, E코어가 제대로 53배수, 46배수 터지는지 보고, 잘 나오고 있죠. 53배수, 46배수.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지금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됐고, 여기 소비 전력을 보시면 됩니다. 소비 전력은 전력 제한만 해제한 상태에서 200W 넘게 쓰는데 지금 1.2V 낮추니까 지금 190W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점수는 이제 손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압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88W로 전력 제한을 걸면은 88W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1.2V 정도는 좀 라이트하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전압 다이어트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전압을 좀 더 내려보면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안 돌아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1.15V로 좀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클럭 유지 잘 하는지. P코 53, E코 46배수. 그리고 온도 살짝 보고 소비 전력 보고요. 179W 정도. 자, 점수 요 정도. 다시 바이오스 진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12V 정도로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고요. 시네벤치가 안 도는 지점부터 찾고 그 지점에서 다시 상승시키면서 안정적인 전압값을 잡을 겁니다. 지금 클럭 잘 나오고요. P코어, E코어 53, 46배수. 소비 전력량 지금 171W 정도. 점수도 성능 하락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번에 1.1V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요. 1.1V는 이 시스템이 픽스드 모드에서 입력 가능한 가장 최소 전압입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P코 53배수, E코 46배수 유지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168W, 이제 170 언더로 진입을 했어요. 시네벤치 한 바퀴 잘 돌아가고요. 1.1V를 줘도 53배수의 1.1V 정도는 시네벤치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간다. 이게 안정적으로 돌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1.1V가 입력 가능한 최소 값이에요. 타이핑으로 더 작은 값이 입력이
입력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1.09V 안 되죠.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1.1V로 때려 박아도 일단은 53배수 46배수 정도는 시네벤치 한 바퀴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 CPU가 오버클럭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오버클럭 마진이 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압 다이어트도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1.1V에서 만약에 더 내려보고 싶다.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픽스드 V코어 말고 요거를 오버라이드 V코어로 바꿔요. 그러면은 인터널 CPU V코어라는 옵션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최소값이 0.5V입니다. 근데 인터널 CPU V코어랑 방금 전에 DRVR in V코어가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DRVR in V코어 전압이 방금 1.1V에서 돌아갔었을 때 이 인터널 CPU V코어가 1.1V로 돌아갈지는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요거를 1.1V로 이렇게 해서 돌아갈지. 이 인터널 CPU V코어 쪽이 조금 다운 전압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도는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부팅이 됐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네벤치 한 바퀴. 일단 여기 전압은 1.1V로 나오고 있고 유효 클럭 53배수 46배수 온도가 좀 더 높은 거 보니까 전압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소비 전력량이 179W로 한 10W 정도 늘어났죠. DRVR 인 전압이 1.1V인 거랑 그 다음에 방금 인터널 CPU V코어 1.1V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인터널 CPU V코어 쪽이 좀 더 높은 전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다이어트를 해봅시다. 오버라이드 V코어 1.1V랑 픽스드 V코어 1.1V가 실질적으로 다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소비 전력량을 봤을 때 1.05V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픽스드 V코어 1.1V인 상태랑 비슷한 상태를 맞춰놓고 거기서 더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장하고 나가기.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05, 02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어가 좀 더 다운 전압돼서 돌아가네요. 뻗어버렸네. 소비 전력은 165W 정도로 튀었는데 요게 모자랐나 봅니다. 그러면 아까 픽스드 모드에서 1.1V로 테스트했을 때가 거의 마지노선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요거를 1.1V 요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정화 툴 한번 돌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53배수 기준으로 1.1V보다 더 낮추려고 여러가지 시도해봤는데 아까 인터널 V코어로 입력을 했을 때 전압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증상을 보았을 때 여기서 이제 마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세팅하고 돌려볼게요. 일단은 배수는 제대로 나오고 여기 표기 전압 보면은 꽤 높게 나오는데 169W 정도 좀 돌려봤는데 둘 다 죽었죠. 그래서 1.1V는 전압이 모자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여기서 조금 더 줘서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시네벤치가 한 바퀴가 안 돌아가면은 요구 전압량을 좀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7분 정도 돌아갔죠. 그러면 전압이 정말 많이 안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은 0.01V 또는 0.02V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2V면 아마 무리 없이 동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경험상 한 여기서 0.01V를 추가해서 1.11V를 넣으면은 그러면 테스트를 좀 더 돌려봐야 되고 1.12V 정도 넣으면 아마 테스트 안 돌려도 될 거예요. 저장하고 나가기. 그래서 일단 부팅됐고 시네벤치 한 바퀴만 일단 돌려볼게요. P코어 2코어 최대 클럭 터지고 있고 온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요 정도 170W 정도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다시 전압을 올려가면서 이제 에러가 안 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고 시네벤치는 대략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돌려보세요. AMD 같은 경우는 PBO 환경에서 시네벤치는 도는데 AIDA64는 뭐 안 도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PBO 특성상 그러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시네벤치가 돌면 AIDA64도 돌아갈 겁니다. 약간 동작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뭐 시네벤치 2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쓰시면 되는데 너무 이걸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은 예를 들어 아까 1.1V에서 에러가 났는데 1.11V로 상승시킨 다음에 만약에 제가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났어. 그러면 1.11V로 쓰는 게 아니라 1.12V나 1.13V 정도로 약간 마진을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높아진 온도에서 요구 전압량이 약간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세팅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겨울에 됐을 때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추울 때 세팅을 했을 때는 여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번 더 다시 잡는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밀폐된 제 방에서 지금 지속적인 테스트를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방 온도가 온도계가 지금 29도예요.
이 정확히 29.1도 상태에서 돌린 겁니다, 여러분. 29.1도 상태에서 171W 정도의 64도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공랭 쿨러 사용했고, 케이스는 오픈 케이스긴 한데 인케이스로 들어가도 지금 방온도 자체가 하나의 케이스랑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온도랑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171W라는 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테마는 이제 SFF에 이걸 넣어볼 수 있느냐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력 제한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전력 제한을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터보 파워 리밋 옵션에 패키지 파워 리밋 1번에 88, 패키지 파워 리밋 2번에 88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습니다. 처음에 돌렸을 때 88W에서 시네벤치 22,000점 정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소비 전력량이 88W로 제한되기 때문에 온도 자체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수는 있는데 소비 전력은 88W 유지하고 있고요. 점수 똑같네. 소울시커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전력 제한을 다시 해제하고 로드라인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88W 정도로 극단적으로 전력을 낮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압 다이어트 효과가 별로 없네요. 그러면은 88W 수준 말고요. 지금 언더볼팅 상태에서 170 정도 쓰니까 150에서 한번 돌려보고 120에서 한번 돌려보고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150W 전력 제한에서 한번 돌려보고요. 일단 클럭은 50배수 44배수 정도 나오고 전력 제한 150, 소비 전력 150 나오죠. 3만 점 정도. 그러면은 순정 상태에서 전력 제한만 했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인텔 디폴트 세팅만 끄고요. 나머지 안 건드리고 전력 제한만 150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순정 상태에서 전력 제한만 했을 때는 시네벤치를 한 바퀴 돌려보면 P코어가 46배수, E코어가 41배수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온도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소비 전력 150으로 제한되고 있고 퍼포먼스 한번 얼마나 나오나 보겠습니다. 28,000점 정도 나오죠. 이거를 전압 다이어트를 한 상태에서 전력 제한을 했을 때는 30,000점 정도 나왔죠. 클럭도 요거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150W 정도 효과가 있는데 아까 88W 정도로 조정하니까 거의 편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전력을 깎아버리면은 그런 전압 다이어트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120W로 한 번만 해보고 그러면 순정 상태에서 120W로 제한했을 때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120 저장하고 나가기. 자, 120W에서 한번 돌려보고요. 전력 제한만 걸었을 때는 120W 정도 잡으니까 P코어 40배수, E코어 35배수 정도. 소비 전력량은 120W로 제한이 걸렸고 그 다음에 온도는 56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는 25,337점 정도. 이거를 전압 다이어트를 하면 편차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다시 P코어 53, E코어 46, 픽스드 V코어 1.12V, 그리고 전력 제한 120 걸려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편차가 얼마나 날지 한번 돌려볼게요. 와, 이 정도 되니까 진짜 클럭 편차가 안 나네. 소비 전력량을 너무 많이 줄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점수는 한 25,000점 정도 이렇게 거의 편차 없이 나왔습니다. 150W 정도는 차이가 있었는데 120W 정도는 별로 차이가 없네요. 이게 CPU 로드라인 상의 그런 전압 편차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어느 정도 전력을 쓰셔야 효과적일지 한번 수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언더볼팅하고 전력 제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수정 조절하셔서 쓰시면 될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싱글타워 공랭 쿨러에서도 충분히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50K를 굳이 여기서 더 낮은 전력으로 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SFF급의 고난이도의 그런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분들이라기보다는 제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싶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수치를 그대로 따라 한다기보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안 될 거예요. 어차피 모든 CPU들은 각자의 수율이 있고 제 CPU랑 여러분들 쓰시는 CPU가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압에서 어느 정도 코어 배수가 돌아가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수율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요런 방식대로 한번 세팅을 해봤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세팅하는 게 내 PC에 가장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